네, 안녕하세요. 세정학원이랑 시대인지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정소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이 겨울방학 때 예비 고1들을 대상으로 특히나 독해와 어휘에 집중된 겨울방학 솔루션을 제시하려고 이 영상을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우선 1등급 독해 완성반이라고 말했었던 반은 예비 고1을 대상으로 저희 아이들이 많이 깔려있는 반들 중에서도 문법이나 아니면 아주 자잘자잘한 암기식 문법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제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리고 아이들의 진짜 영어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방학 때는 총 8주간의 여정을 가게 되고 그리고 8주 동안 매 시간마다의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이 되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진짜 영어 실력을 키워내는 정말 강력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1학년 진입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어떻게 영어가 중학교 교과과정과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시험에 어떤 형식으로 문제 방식이 다르게 출제되며 또 어떻게 해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 3가지의 원으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3학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영어의 비중을 조금 헤아려 놨어요. 기본적으로는 내신 지필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이번에 수능이 끝나고 2025년 그 대학교의 입학처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총합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개 과목 합 8등급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개 등급 합 7등급이라고 해서 사실은 조금 학생부 전형으로 봤을 때는 만만한 수능의 모의고사 등급들이 나왔죠. 간혹 가다가 이 수능 때 열심히 안 하면 최저 등급을 못 맞추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강남권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추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신 지필에 완전히 몰빵을 해 있는 사실 원을 더 크게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내신 지필을 꼭 잡아야 어떤 전형으로든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시 비중을 점점 높인다라고 하는 건 중학교 2학년부터 올라오는 새로운 개편안이고요. 지금 현장에서 중학교 2학년 이상의 대학을 가야 되는 우리 학생들은 내신이 유일한 돌파구이고 만약에 내신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그때 수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대치동에 있는 정말 많은 그 재수생 반에는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언니 오빠들이 정시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수시를 이용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죠. 먼저 내신 지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학교마다 당연히 케바케 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많은 분량의 중학교 때 교과서를 조금 외워가는 분량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정말 많은 지문들의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특강 부교재, 때로는 올림푸스 부교재 그리고 학원에서 대비를 못하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정말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문제집들을 부교재로 쓰는 학교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넘어갈 때 한 번은 시험에 교과서 2개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교과서 2가 이외에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적게는 18지문에서 많게는 50지문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3개 이상을 아예 시험밤에 실어버리는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뭔가 안타깝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강남에 있는 친구들은 그리고 강남뿐만 아니라 서초 그리고 분당에 있는 탑권의 친구들은 너무나 영어를 이미 잘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변별력을 배운 데에서 그러니까 꼼꼼하게 가르쳐서 거기에 있는 내용의 중요한 부분만을 내는 형식의 중학교식의 그런 시험들은 사실상 등급의 변별을 나눌 수가 없기에 굉장히 많은 양치기와 질치기 2가지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고 어머님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신 기간이 펼쳐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랜 시간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영어는 범위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하나의 범위를 공부한다라고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숙명여고와 경기여고 같은 일부 여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는 이해해서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서술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기반으로 해서 빈칸을 뚫어놓고
그 빈칸 속에 있는 어휘도 동의어나 아니면 명사였던 걸 서술적으로 바꿔서 즉 변용을 통해서 실어 놓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정확한 위치에 있는 단어와 정확한 글의 흐름과 정확한 모든 위치들을 사실상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결국에는 절대적 영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내신 지필에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과거에 저도 숙명여고 출신으로서 과거에 초중고를 대치동에서 나왔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문법의 비중이 컸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문법 문제도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점점 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보는 포인트, 진짜 글을 읽어내는 포인트들을 선생님들이 평가하면서 정말 어법을 많이 냈던 학교들도 어법의 기출 개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한 문제, 그리고 많아도 맥스 4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하는 게 기본적인 특수한 학교 말고 기본적인 학교들의 방향이고요. 또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법 문제들을 출제하지 않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내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들은 독해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의 세세한 내용들의 투부정사의 용법과 그리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달달달달 외우는 식의 수업은 지금 이 겨울방학, 이 중요한 겨울방학에 약간 불필요할 수 있죠. 저 먼저 시험 범위 자체가 독해 실력에서 학습 시간 차이가 난다라고 서술을 드렸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A양과 B양이 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A양과 B양은 중학교 때 모두 A를 받은 훌륭한 인재들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넘어갔는데 사실상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과에 올림포스 2 보교재에 나오는 30지문이 범위로 떨어졌다. 이제 여기서 성적이 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진짜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영어를 공부할 때는 4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문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문에 대해서 안녕 하면서 인사를 지문을 읽어주고 두 번째 해석을 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해석 넘어서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분석했었던 내용들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암기하고 5개네요. 5번째는 문제를 풀어야죠. 그러니까 총 한 지문을 봐더라도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과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만약에 A양 같은 경우에 독해 실력이 출중해서 그냥 문장을 읽었을 때 바로 독해가 됐다. 그러니까 직독직해가 된다라고 하면 이 아이에게 한 지문에 1번 과정, 지문 읽기, 2번 과정, 해석하기의 과정은 이미 끝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석부터 들어가면 되는 게 A양이죠. 그런데 B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암기만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암기부터 시작해야 되고 문장 하나하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의 해석을 또 봐야 돼. 이런 친구들은 1번 과정과 2번 과정에서 이미 20분 잡고 갑니다. 그러면 한 지문당 20분씩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나오는 학교들은 40지문 정도가 나온다고 치면 이 아이들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정말 불필요한 해석과 독해, 그냥 해석에만 800분이라는 시간을 좀 낭비할 수 있죠. 800분이면 몇 시간일까요? 13시간, 14시간. 얼마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안타깝게도 얘네들이 성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침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교 갔다가 밥 먹고 학원 가고 그럼 학원이 적어도 9시에 끝난다고 하면 집에 오면 10시나 10시 반 정도 되고 씻고 저녁을 먹는다고 하면 이미 11시죠. 그러면 애들이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1시부터 1시 반까지 2시간 반을 진짜 힘들겠지만 온전히 집중해서 공부했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2시간 반으로 16시간, 18시간을 채우려면 꼬박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영어에만 써야 돼요. 근데 그게 불필요한 시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수능 모의고사, 내신 지필, 그리고 수행평가 이 3가지 중에 우리가 가장 선행돼야 되고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당연히 내신 지필이고 내신 지필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더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고 조금 더 중요한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시간을 안배해 주려면 영어 독해가 완벽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일단 영어 실력 자체의 갭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벌어진 채로 시작하면요. 잡을 수 있어요. 영어 실력 자체가 더 떨어진 상황에서 8등급이 아이가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영어를 잡느라고 수학 놓치고 사탐 과학 놓치고 그리고 중요한 국어 과목 다 놓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숙명여고를 들어갈 때도 고등학교 1학년의 성적으로 3학년을 끝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독해가 되는 아이들은 읽는 속도도 빠르고요. 외우는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고요. 해석은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 3학년 내내 조금 더 잠과 수면과 다른 과목의 분배를 좀 해주고 싶으면 부모님들께서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건 선택 과목들에 있는 자잘한 그런 어차피 가서 암기해야 되는 그런 과목보다는 영어 독해력을 높여주시는 게 진짜 현명한 방안입니다. 저희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내신 때 다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방학 때 한 번 훑고 가는 거 너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아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 지금 있어서는 우리 아이가 영어 독해 실력이 완벽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금 이 8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이 8주는 완전 독해에 몰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특강을 깔 때는 어법 위주의 수업들을 많이 깔았었어요. 왜냐면 니즈가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이 지금 찾아보고 계시는 수업들도 아마 어법 총정리반, 그리고 구조 어법 총정리반 이런 반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필요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문제들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고 문법 하나하나의 용법을 물어보는 옛날식의 암기 문제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독해력, 영어 실력 자체를 뚫어주셔야 돼요. 영어 실력을 했을 때는 첫 번째 어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투부정사의 용법을 외울 시간에 3학년 단어를 선행 먼저 시켜 놓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꼼꼼한 관리와 3학년까지의 선행의 수업들을 제 수업에서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지 세 가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학년, 2학년의 영어는 3학년 수능까지 이어집니다. 저희는 수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내신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1학년 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건 1학년 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 본 상태에서 2학년 2학기 넘어갈 때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는 방법이 없이 내신을 공부해야 되고 그때는 원리와 응용 적용을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사실 아이한테 갖다 줘도 1분 40초 내에 풀 수 있는 아이라면 내신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3학년 선행이 안 돼 있고 겨우겨우 중학교 과정을 끝낸 정도의 직독직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적용 자체가 안 되니까 암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중학교와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죠? 범위가 달라요. 못 외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없는 애한테 암기로 끝내라 라고 하는 말은 지금 고등학교 상에서는 불가능한 아이고 성실히 맨날 영어 공부하는데 점수가 더럽게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은 3학년까지 수능까지 영어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글을 볼 때 출제자는 어떤 시선으로 문제를 내는가 그리고 원문의 변형들이 내신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고 변형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 아이들과 문제를 풀어볼 거고 그리고 중요한 고급 구문들은 사실상 정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못해요. 근데 거기서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 구문을 시원하게 뚫어내는 문장 구조력까지 가지고 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제 반은 문법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법들, 독해와 이어지는 문법들, 그리고 정답에 직결되는 문법들과 구조를 가르치는 반이기 때문에 독해를 위한 구문을 가르치고 구문을 위한 독해를 가르치지는 않는 반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수능과 내신을 모두 다 바라봐야 되는 지금 입장에서 독해, 출제 경향에 대한 분석과 최상위권 진입을 위한 심화 수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했다고 생각하셔도 아이들의 영어실을 뚫어보면 그것이 단순한 암기, 식의 수업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해주려면 한 번에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글들을 한 번에 뚫어서 한 번에 점프하는 방식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1학년, 특히 서초 강남에 있는 1학년 모의고사들은요. 1학년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3학년 수능 문제를 바로 가지고 오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도 현재 1학년의 부교재가
고등학교 2학년 기출문제들을 정리한 올림포스 문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매년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은 1학년 문제는 1학년 부교재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행이 다 돼 있어야죠. 3학년 때까지 어휘가 다 돼 있으면 외울 단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선행으로 다 빼드리고 꼭 필요한 단어들,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가는 반이에요. 두 번째로는 문제 유형화. 저희는 이제 모의고사 유형에 정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될 때 유형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주제들이 나와서 어떤 주제들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트렌디하게 좀 가르칠 예정이고요. 저희 모의고사 수능에 나오고 있는 지문들을 굉장히 많이 발췌해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지문들은 베스트셀러에 있는 여러 가지 진짜 따끈따끈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문제가 아닌 최근에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들로, 특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로 아이들과 유형별, 주제별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방식과 전략을 제시해 드릴 예정이에요. 우리 아이가 어떤 수업을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제 수업에 들어와야 되면요. 첫 번째, 3학년 선행, 고급 어휘까지 한 번에 다 정리해서 매번 단어를 내신에 급급하게 외우고 증발해버리고, 외우고 증발해버리고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체계적인, 조금 인텐시브하게 단어를 끝내주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 암기는 겁나 잘했거나 아니면 암기만으로 퉁쳤던 아이들이 독해를 위한 구문력, 나 진짜 해석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문해력 자체를 높이는 그런 수업이 될 거고요. 세 번째, 암기만으로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눈치족들에게는 그 눈치를 떠나서 진짜 실력을 가릴 수 있는 정확한 구조 독해라는 것들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수업의 진행 방식은 먼저 제가 최상위권 독해 어휘 집중 관리라고 써놨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고등학교를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위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서 최상위권을 목표로 다 같이 이러한 과정들을 가면 좋겠는데요. 고난도, 변별력 문항을 먼저 정복하고 어려운 문제부터 풀이하는 그런 반이에요. 저도 정말 학원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대치키드이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1학년에 전체를 정리하는 반 같은 경우는 조금 불필요한 심경 분위기 문제 풀기, 뭐 제목 고르기, 이렇게 너무 쉬워서 웬만하면 안 틀리는 것들부터 1주차, 2주차, 3주차를 날려버려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섞어서는 아이들에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줄 수 있겠지만 틀리는 문제들만 그리고 공부를 한다 하는 친구들도 너무나 헷갈린 문제, 그런 유형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소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평가원의 출제 트렌드를 반영한 강좌 구성이라서 모든 교재는 최근에 나왔었던, 그리고 학교 부교재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지문들을 가지고 미리 선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지문을 고를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부교재를 쓰실지 몰라요. 그래도 제 경험상 지난 수능과 모의고사를 베이스로 한 부교재를 고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중요한 지문들, 어려운 지문들을 저랑 먼저 하고 시작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랍니다.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가진 수업의 특징은요.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요. 보통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는 한 두세 번 가지 않았나요? 그런데 고등학교 영어 학원은 안타깝지만 한 번밖에 못 옵니다. 다른 거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를 좀 밀려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언어에는 정말 최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숙제를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어휘를 한 방에 외워서 확 증발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 2회 구글 테스트로 온라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는 아이들이 단어를 외워서 구글 링크가 밤 10시에 가요. 그럼 그 구글 링크를 타고 아이들이 시험을 월요일, 수요일 꾸준하게 보면서 마지막 수업 오기 전인 그 날에 외우지 않도록 조금 분배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관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개인 클리닉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조금 선생님이 설명하신 부분 외에도 조금 더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랑 조금 더 같이 발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와 직접 클리닉을 통해서 개인별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이해할 때까지 선생님이 직접 책임지고 가르치고요. 제 수업의 모토는 정성으로 아이들을
정성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라는 두 개,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3학년 꼭대기 수준까지 올려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겨울방학 교재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있었던 오답률 탑5의 문제를 먼저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워 라고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어려워가 이해하겠어, 풀 수 있겠어, 이제 눈에 보여, 이제 손바닥 위에 있어 로 끝나는 8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니 모의고사로 제가 매주 스케줄 관리를 할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을 조금씩 분량을 정해서 달력표를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그것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알찬 8주 만들 거고요. 구글 테스트 온라인 관리는 단톡방에 링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링크 올라온 걸 보고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그리고 우리 조교 선생님께서 피드백까지 해서 누적되는 밑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아이들이 단어를 좀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에서만 지금 10년 넘게 10년 차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 직접 생활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그 정말 필요한 수업들을 하는지를 항상 생각했었어요. 불필요한 수업이 아닌 정말 성적을 만드는 수업, 그리고 내신과 직결되는 수업, 그리고 한 번의 수업으로 3학년까지 포괄해서 이 원리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지향합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지금까지 했었던 노하우와 스킬들로 아이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영어의 어휘가 부족한지 아니면 구문이 부족한지 독해가 부족한지 제가 직접 한 명 한 명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두 개의 날짜가 있어요. 화요일과 금요일, 화요일과 토요일 두 개의 2시에서 5시 반은 모두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요. 학생의 시간표에 맞는 시간 선정하셔서 다음 수업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소원이었습니다.